자, 네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경제 논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코트라 뭐 일반 계열,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어문 계열 모두 다 이제 경제 논술 시험이 있고요. 그쵸? 자, 근데 이제 경제 논술 일반 계열하고, 자, 20하고 어문 간에 약간의 그 난이도가 차이가 있긴 한데, 자, 둘 다 그 상당한 그 경제 이론에 대한 어떤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경제 논술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경제 이론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 경제학은 이제 크게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제 국제경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요 세 과목을 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시험은 주로 이제 거시하고 국제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간혹 몇 년에 한 번씩 미시에서도 뭐 계산할 문제가 종종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적어도 이제 미시, 거시, 국제 세 개를 다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하냐? 그것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시간적으로 시험이 이제 8월이잖아요. 8월에 이제 시험이니까. 자, 1월에서 최단 5월 말까지는 자, 미시, 거시, 국제경제를 최소한으로 봤을 때 1회독 이상 끝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자, 미시 공부를 하고 거시 순차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자, 국제경제 공부할 때 정도면 앞에 미시경제하고 거시경제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 잘 나시겠어요? 안 나시죠? 안 날 거예요. 자, 1월 달에 배웠는데 5월 말 정도 되면 앞에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일단 미시경제 할 때 열심히 하세요. 최대한. 이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하시고요. 저희 학원 이제 강좌 스케줄을 보시면, 이 거시경제가 한 2월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거시경제를 이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겠죠. 거시경제 할 때. 자, 근데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미시 할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거시경제 할 때부터 이제 미시를 같이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한 과목씩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두 과목씩 병행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비율로 한다면 6대4, 또는 뭐 너무 지금 거시가 어렵다 그러면 7대 어떤 3 정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여기서는 공부를 같이 하셔야 돼요. 자, 거시할 때부터. 자, 미시할 때는 자체적으로 이제 열심히 최대한 하시고, 그래야 이제 거시할 때 미시를 같이 병행하는 게 좀 수월해요. 이해되셨죠? 자, 6대4 또는 7대3의 비중으로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해서 거시경제를 할 때 미시를 같이 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한 이제 4월 중순 정도 되거든요. 4월 한 15일이라고 할까요? 4월 중순 정도 되면 거시경제 이제 끝나겠죠. 자, 6주 정도 지나면 거시경제가 끝나요. 자, 그러면 미시경제 어떨까요? 미시경제도 이때 열심히 1차에서 1번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2번 여기서 미시경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자, 6대4의 비중 또는 7대3의 비중을 해도 충분히 국제경제 시작되기 전에 미시경제 끝낼 수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국제경제 공부할 때는 이거에 또 올인을 해야겠죠.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자, 거시경제를. 자, 국제경제 할 때 거시경제를 같이 하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6대4. 또는 7대3의 어떤 비중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때요? 국제경제가 저희가 한 5월 28일 정도에서 종강이 되거든요. 자, 국제경제 다 끝날 때쯤에 거시경제도 어떻게 될까요? 끝나겠죠. 거시경제도 끝납니다. 자, 그럼 국제경제가 끝날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미시경제 총 몇 번을 보는 거예요? 자, 1회독, 2회독. 자, 거시경제도 2번. 자, 국제경제 1번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6월 1일부터 한 5월 말부터, 자, 국제경제를 한번, 맞아, 이제 이걸 올인해서 국제경제를 끝내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생각은 한 6월 15일이나 6월 20일 전 정도면, 자, 미시, 거시, 국제 2번씩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분들은, 자, 미시, 거시, 국제, 그리고 한 달, 이 과목을 미시경제 한 2달, 거시경제 2달, 국제경제 2달씩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더, 2달도 안 되고 2달도 막, 이게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6월, 7월까지 가요. 자, 이 시험 보러 가야거든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리고 국제경제 다 끝냈더니 앞에 미시하고 거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미시경제 할 때는 일단 미시경제 올인을 하고, 자, 거시 할 때부터는 항상 두 과목씩, 거시하고 미시를 6대4. 자, 국제경제 할 때는 국제경제와 거시경제를 같이 6대4 정도의 어떤 비중으로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6월 중순 정도까지 해서,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전혀 시간이 늦지 않습니다. 자, 6월 중순 정도 되면 미시 2번, 거시 2번, 국제경제 2번 정도 이론을 다져요. 자, 이 되셨죠?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건 뭐냐? 자, 이론과 현실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자, 논술을 바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희 학원이 이제 차별화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다른 데서 여러분 공부하시면 이 경제 이론 배울 때 그 논술을 그렇게 많이 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이 시작할 때부터 매번 계속 논술을 시켜요. 미시경제에서 8월 8번 수업이 있거든요. 거시경제 8번. 총 24번의 실전과 같은 연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야 한 6월 정도 되면 이 논술이 체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경제학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도 아마 여름방학 됐을 때 저희 이제 경제논술 심화 강좌 여름방학 때 열리거든요. 그때 이제 뭐 서울 시내에 상경대 경제학 전공한 친구들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요. 근데 이제 시험 점수를 딱 보면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연습한 친구들이 경제학 전공하고 뭐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더 점수가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논술을 몸에 체화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24번이지만 스터디에서 또 쓰고 본인이 또 복습할 때 또 쓰고 그러면 거의 여름방학 전까지만 거의 한 50번 이상 쓰신 분도 많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서 논술을 같이 반드시 체화를 해야 한다. 자, 이 논술이 체화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여름방학 때 여러분의 이제 수험 준비가 효율적이 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결정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5월 말까지 그리고 6월 한 중순까지 해서 미시, 거시, 국제 각각 2번 정도 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론적으로 절대 부족함이 없어요. 왜? 어차피 또 이제 6월 달부터 우리 이제 경제 논술하면서 이론 다시 또 공부할 시간이 있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월 한 중순 넘어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경제 논술 심화 강좌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시사 이슈를 이제 총망라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시사 이슈를 자, 이론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접점을 찾아갖고 논술을 하고 설명하고 또 이제 그 강의에서 이제 그 시사 이슈 전반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정리를 하는 그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시사 이슈 중심으로 해서 논술을 쓰고 자, 요 상반기에 배웠던 그 경제 이론들을 여기서 응용하고 그렇죠? 실전에 활용을 하는 연습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저희가 그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집을 나눠드려요. 거의 한 600페이지 아마 여러분 받으시면 놀랄 것 같은데 자, 600페이지 분량의 기출 모의고사 문제집을 저희가 이제 무료로 이 강의 수강하시는 분께는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만 거의 한 6, 70회 분량의 실전 모의고사, 실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실전 모의고사와 모범 답안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하신 분들 보면 요 책을 저희가 5월 중순 정도에 나눠드리거든요. 5월 중순 정도 나눠드리는데 이 책을 시험 전까지 한 3회독 이상 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달달 외웠다. 이런 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 논술은 시험장 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했고 또 논술을 거의 몸에 체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최종 합격하신 분들 보면 경제 논술을 100번 이상 썼다는 분들이 꽤 많아. 실제 연습하는 그 시험 보기 전까지. 자, 그 정도로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고 또 논술을 쓰면서 몸에 체화를 했기 때문에 시험장 가서 전혀 공부하지 않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제가 쪽집게는 아니거든요. 다양한 부분, 물론 제가 한 데서 충분히 나올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써서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코트라 일반 계열과 이공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자, 직무 역량 논술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직무 역량 평가라는 건 뭐냐? 자, 코트라 직원이 실제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지표다. 판단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제, 경영, 뭐 마케팅, 경영 전략, 문제 해결 스킬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이제 종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시험.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저는 이제 경영학 논술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영학 논술. 경영학 논술이다. 자, 경영학 중에서도 이제 크게 뭐 마케팅, 글로벌 경영, 뭐 전략 경영 같은 이런 핵심 주제들이 실제 시험 문제로 나와요. 뭐 예를 들면 한 2년 전에는 자,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이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반도체 이런 상황 문제를 주고서 뭐 마이클 포터의 그 이론을 적용을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라, 평가를 해봐라 이런 질문도 나와요. 자, 경영학에서 이제 보통 그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직무 역량 논술은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필기 시험에서 직무 역량 비중이 40%니까 뭐 직무 역량 논술을 준비를 않고 경제 논술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직무 역량도. 자, 그럼 직무 역량을 그럼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묻는다면 일단 어차피 직무 역량도 논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은 경제 뭐 상반기 중에는 이제 경제 논술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논술에서 뭐 논술을 잘 쓰고 이제 논술을 쓰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체화가 됐다 싶으면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직무역량 강의를 통해서 경영학의 다양한 분야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사례 적용을 해서 논술 쓰는 연습을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해요.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논술이 이제 체화가 되면 경제이건 경영학 논술이건 그 쓰는 건 어렵지 않아. 쓰는 건 어렵지 않고 그 컨텐츠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지 쓰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이 체화가 안 된 상태에서 직무역량을 하려면 좀 다양한 이론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배워서 익혀야죠. 또 글 쓰는 연습해야죠.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논술을 좀 체화를 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영학 다양한 이론들을 좀 배우면서 논술에 좀 집중을 한다면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 여러분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 직무역량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 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이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떤 분은 혹시 선생님 NCS 시험이 직무역량 시험이 아닌가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실제 시험 임박해서 이제 전화 상담하고 그러는데도 직무역량 평가 NCS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NCS 시험과 직무역량 평가 논술은 전혀 지금 다른 거예요. 자, 직무역량은 경영학 논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점차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냥 직무역량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시험장 갔다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준비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직무역량 강의 총 8회 강좌죠. 4시간씩 8번씩 하면서 저희가 기출문제를 거의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다 풀고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논술에 직접 논술 쓰면서 그런 이론을 또 실전에서 응용하는 연습을 좀 지속적으로 좀 할 거예요. 그러면 막상 시험장 가보면 뭐 다 그 범위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NCS 이제 인적성 검사인데 자, 이제 뭐 상담하다 보면 NCS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NCS 어떻게 준비하느냐, 또 NCS가 직무역량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고요. 자, 일단 여러분 코트라 1차 시험 그 결과가 이제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면 NCS하고 인적성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공기업하고 다르죠. 다른 공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예 NCS 점수만으로 이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을, 금융공기업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이제 보려면 NCS가 통과를 해야 돼요. 자, 근데 코트라는 1차 시험 합격자들이 NCS, 그 다음에 인적성 심사를 보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인성검사하고 NCS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성검사와 NCS 본. 그래서 이제 NCS가 이제 적성검사 대신에 보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트라의 인성검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제 MMPI라는, 자, 미국에서 만드는 인성검사 지수가 있죠. 이제 임성검자 시트가 있는데 이거 한 500에서 한 600문제 분량의 그 문제를 보고요. 그냥 코트라 자체에서 만든 인성 문제가 또 600문제, 500에서 600문제의 시험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유형의 인성 검사는 뭐 제가 어떻게 봐라 이렇게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솔직하게 푸는 게 최선의 답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나는 이 질문의 항목을 보면, MMP나 이런 질문 항목을 보면 나는 가끔씩 요구하고 싶다. 다 이제 yes, no예요. 다 yes 또는 no로 이제 체크를 하는 이런 유형의 이제 문제인데 나는 가끔 욕을 하고 싶다. 근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거기다 yes, no 뭘 체크를 할까요? no를 체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가끔씩 욕하고 싶고 그러지 않나요? 가끔씩 기분 나쁘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욕하고 싶지 전혀 않은데 나는 절대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no를 한다거나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자,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노를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상식적인 거죠. 근데 어떤 분은 나는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다. 예스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통계 분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통계 분표가 있는데 이 인성검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이 앤서, 자, 평균적인 사람들이 앤서가 이제 닥닥닥닥 다 이제 어떤 문항이든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앤서들이 있을 텐데 간혹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앤서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5, 600문제 보면서 이제 다 그걸 이제 체크를 하면
자, 일정한 부분에서 이게 평균적인 사람은 대략적으로 한 이 중간 정도에서 뭐 한 300개 정도가 있고 뭐 등등 예를 들면 그 통계를 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요 부분에서 또는 요 아웃라이어 된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yes 또는 no 한 게 많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보통의 어떤 생각, 그 사람들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그냥 탈락이 되는 거야.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인성검사는 뭐 이거를 뭐 우리가 미리 다 해갖고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푸신다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NCS는 이 모듈형이죠. 모듈형으로 한 6개 항목이에요. 그게 이제 6개 항목으로 이제 구성되고, 한 개 항목당 20문항씩이 주어져요. 그래서 총, NCS 문제는 총 120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6개 항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NCS 책이라든가 이런 거 살펴보면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거 6개가 나오고요. 총 120문항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각각 6개 항목이니까 20문항씩 6개 섹터가 이제 가는데, 이 주어진 시간이 12분입니다. 12분. 문제가 빠듯하죠? 자, 12분 만에 여러분이 20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계에서 넘어가면 그 앞 단계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단계를 풀고, 또 12분 지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것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총 6개 항목 120문항을 이제 푸는데, 자, 문제가 시간이죠. 자, 12분 만에 어떻게 20문제를 푸냐.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NCS 시험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는 이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냥 어떤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를 푸는데 내가 보기에 한 1분 안에, 30초 안에 절대로 못 풀 것 같다. 한 3, 4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과감히 제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를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다른 문제를 집중을 해서, 일단 풀 수 있는 문제는 최대한 맞춰야 돼요. 점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문제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선에서. 그래서 사실상, 12분 만에 20문제를 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찍죠. 자, 근데 찍으면 그 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찍은 거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점수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여러분 풀 수 있는 거, 자, 풀 수 있는 거는 맞춰야 돼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제 풀 수 없는 거를 이제 시간을 좀 투자해서 풀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찍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6개 항목 20문항씩 시험을 봐서 이제 100점, 120문항에서 이제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인데, 자,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냐, NCS는. 자, 보통 이제 인성검사에서 먼저 걸러요. 자, 여러분, 1차 합격자에서 20에서 30%, 1차 합격자 20에서 30%가 탈락이, NCS 인성검사에 탈락하는데, 자, 인성검사에서 먼저, 아까 봤지만, 아웃라이어 된 사람이 있느냐, 요게 먼저 결정돼요. 그 평균적인 사람들의 범죄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탈락이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한 25%, 인정석 검사에 한 25%가 탈락했다 그러면, 자, 15% 정도는, 인성검사에서 탈락이 될 것 같고, 자, 5에서 한 10% 정도가 이제 NCS 하위 순으로 탈락이 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NCS 커트라인은 높지 않습니다. 자,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는 인문계가 한 45, 6점 정도, 45, 6점, 100점 만점에 45점만 이상만 되면 통과됐었고,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그 일반 시중에 있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수험생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생각보다 좀 수월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커트라인이 한 55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반타작 정도 넘을 정도면 충분히 통과되는 거죠. 자, 그래서 NCS는 이제 여러분 이제 준비를, 나 NCS 이런 유형의 문제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제 경제 공부하면서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주말에 본다거나 감을 좀 익히시고요. 자, 1차 필기 시험이 끝난 다음에 거의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집중적으로 풀면 실제 웬만한 그 연습 문제들 있죠. 웬만한 연습 문제, 시중에 있는 책들을 한 2-3번 정도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이제 NCS 때문에 떨어진 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또 NCS를 지금 단계에서 경제논술도 보기 전에, 1차 보기 전에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하면 또 경제논술을 또 공부를 못하고,
자, 이런 또 다른 필기 준비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지금은 그냥 NCS가 이런 거고 어떤 걸 보는구나 이런 감을 익힐 정도로 그냥 주말에 가끔 정도 푸는 정도로 좀 하시고 자,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1차 시험 끝나고부터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인성검사 NCS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 내용들을 좀 잘 숙지를 하셔갖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뭐 재수, 삼수 뭐 하는 분도 많지만 자,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수험 기간을 단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시간과 돈의 낭비를 막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입장에서도 이게 길어지면 상당히 지치고 자신감도 떨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하시고,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을 좀 잘 숙지하셔서, 이번에 코트라 준비 잘 하시고, 모두 다 최종 합격하는 결과가 지금 다수가 최종 합격하는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외에도 또 앞으로 유튜브에서 좋은 유익한 강의를 통해서 다양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